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오늘도 머니네버 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는 나스닥 지수는 조금 올랐지만 그동안의 상승에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주택 관련한 지표 가운데 신규 주택에 대한 판매가 좀 둔화되자 또다시 경기 침체라는 우려의 그림자가 시장을 뒤덮었고요. 그리고 이 중동발 불확실성, 그러니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시장의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는데 또 장중에는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나서 둔화된 움직임이라는 점,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그리고 나서의 주가의 급등이 있었다라는 점은 여러분께 긍정적인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밤사이에 지수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먼저 S&P 500 지수는 5,722포인트 선 마감을 하면서 0.19% 소폭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 마감 18,082포인트 선까지 고점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7%대 하락했고요. 41,90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간밤에 8월 달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 모기지 금리 하락 속에서 주택 구매자들은 다소 좀 신중한 스탠스를 취해주고 있는데요. 한 달 전 대비 4.7% 감소한 71만 6천 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 7월에는요, 2022년 이후 가장 빠르게 증가한 바 있었는데요. 그래도 1년 전 대비해서는 9.8%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모습인데 간밤에는 또 한 번의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네. 배럴당 70달러가 다시금 재붕괴가 됐었던 하루였었는데요. 그 전일에 컨퍼런스 보드의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었죠. 100을 밑돌면서 경기 침체 쪽으로 그 시각이 기울었고 간밤에 발표가 됐었던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줄면서 경기 침체를 가리키면서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생겨났습니다. 중국발 유동성 확대도 일단은 좀 제한적으로 움직여졌던 모습인데요. WTI가 2% 넘게 떨어지면서 69달러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장 마치고 실적이 공개가 됐고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HBM, 디램의 수요가 모두 다 좋았고 내년 HBM3 12단 그 5세대에 대해서 생산량도 확대하겠다라는 방침도 내비쳤는데요. 매출액이 77억 5천만 달러가 나왔고요. 예상치는 76억 6천만 달러여서 그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EPS도 1.18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 1.11달러를 크게 웃돌았고요.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87억 달러 전망치 83억 달러를 웃돌면서 강하게 시간 외에서 튀어 올라가는 모양새 그려갔습니다. 네. 자, 전체 맵을 통해서 시장을 가늠해 보자면요. 전체적으로 좀 약간 불구죽죽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M7 종목들도 좀 혼조를 보인 가운데 어제 나스닥 지수는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메타 정도가 끌고 올라갔다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6% 상승했고 엔비디아 주가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2%대 강세, 그리고 AMD의 주가도 2%대 오름세. 최근에 가장 강한 게 인텔이죠. 인텔 주가도 3% 넘게 올랐고요. 오늘 실적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장중에는 2% 가까이 올랐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10% 넘는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브로드컴 등의 종목들도 조금이나마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서비스나우의 종목은 좀 하락했네요. 세일스포스는 반면 상승을 했고 지금 우버 등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애플의 주가도 좀 쉬어갔고요. 구글도 0.4% 하락. 그러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오리온 글래스를 공개를 했는데 정말 이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젠슨 허앙 CEO도 그 안경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공개가 됐는데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관심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1% 오른 반면 GM과 포드의 주가는 하락세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번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 때리게 나서고 있는데요. 테슬라 말고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투자하기에는 매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GM과 포드 모두 큰 폭의 하락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필수 소비재단에 있어서 월마트, 코스트코 오늘은 나란히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지만 초록불을 켰고요. 여타 다른 종목들의 빨간불이 좀 많이 들어온 가운데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휘청하면서 정유주, 에너지 섹터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엑스모빌, 쉐브론 2% 안팎의 하락을 보였고요. 코노코필립스도 3% 가까운 하락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함께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헬스케어 섹터들이 좀 안 좋죠. 특히나 암젠의 주가는 5% 넘는 어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일라리는 버텨내기는 했지만 약보합권, 보합권 등락 보이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헬스케어가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고 나서도 기대감을 가질 법한 그런 섹터긴 하지만 최근에는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들 이제 필수 소비재, 이민 소비재 이쪽 단에서 보면은 스타벅스의 주가가 또 단연 돋보입니다. 1%대 강세. 어제는 사실 스타벅스 관련해서 저희가 종목 뉴스를 통해서 혁신적인 변화에 있어서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주가는 견조하게 오르고 있고요. 자, 이어서 금융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빨간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죠. 금융 섹터도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할 것 없이 주가의 하락세, 버크셔 해서웨이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카드사 중에서는 지금 반독점 관련한 소송 우려가 있는 비자의 주가는 추가적인 1% 하락을 한 반면 마스터카드는 어제 하락을 딛고 0.4%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특징적인 기업들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조 달러의 복귀를 알렸습니다. 직전일에는 4% 상승을 해주면서 120달러 돌파가 됐었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힘을 받았었는데요. 블랙웰의 생산 돌입됐다, 4분기부터 출하가 될 거다라는 부분에 계속해서 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엔비디아 코퍼레이션 2.18% 장 중에 계속해서 좀 오름세 보여주면서 123달러에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타 살펴볼게요. 메타는 연례 커넥트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이날 아직 출시일이 정해지지 않은 AR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을 선보였습니다. 오라이언 코드네임 프로젝트 나자레라고 불려왔었는데요. 메타에서는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쪽이기도 합니다. 이 오라이언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개발한 것 중에 가장 발전된 AR 안경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현대 컴퓨팅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명의 결과가 탄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진 퀘스트 3S가 발표가 됐는데요.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1.6% 상승한 572달러에서 장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너럴 모터스 살펴볼게요. 모건 스탠리가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 GM,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의 투자 등급을 내렸습니다. 중국 자동차와의 이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포드와 GM의 재고는 높아지고 있고 가격은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수요는 줄고 있어서 앞으로 좀 악화 조짐에 직면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두 기업의 투자 등급을 비중 축소로 낮췄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포드 16달러에서 12달러로 그리고 GM은 47달러에서 42달러까지 낮췄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낙폭이 좀 더 깊었고요. 4.8% 하락한 45달러에서 장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티치픽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개인 스타일링 서비스 기업인데요.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무려 40% 가까이 내렸는데 이 개장 전 시간 외에서도 20%대 급락을 보였었는데요.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실적이 기대 이하였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매도세가 계속해서 좀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스티치픽스 최근에 3개월 매출이 3분기 실적 발표 그 이전보다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3억 1,960만 달러가 나오면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2.4%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활성 고객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전분기보다 4.7% 줄면서 1년 동안 20%가량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재무적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가 내림세 굉장히 깊었고요. 39%대 하락으로 2달러에서 스티치픽스 장 마쳤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증시 포인트는 또 뭘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외부 충격 조심하세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충격들 가운데 어떤 우려를 지금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날 시장은 보합세로 마감을 했지만요. 월가에서는 아직 증시가 힘을 잃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9월은요,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는 달이지만 올해 9월에는 증시가 상승 기류를 타고 있기 때문인데요. S&P 500 지수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9월 수익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년 만에 9월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배경으로는 빅컷을 결정한 연준의 결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UBS의 글로벌 자산관리 아메리카 최고 투자 책임자인 솔리타 마르첼리는요. 증시는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완화하는 기간에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또 연준이 미국 경제를 얼마나 연착륙으로 이끌 수 있을지 향후 연준의 성과에 따라 주가 전망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경제 외적인 요소가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가르지 초드리 최고 투자 전략가는 경기 둔화기에는 외부의 충격에 경제가 더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대선과 같은 증시와 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벤트들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에 나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 가운데 우리가 또 우려를 해야 될 만한, 조심해야 될 만한 이슈들은 여전히 산재되어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입뉴스 4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한입뉴스 오픈 AI 소식입니다. 영리해지는 오픈AI의 지배구조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익법인으로의 전환 계획이 있습니다. 샘 알트만 CEO는 영리회사의 지분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막 들어볼까요? 네, 오픈 AI가요. 비영리 이사회에 의해서 통제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구조로 변경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핵심 사업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공익법인으로의 전환 계획에 따라서 이 샘 알트만 CEO는 처음으로 영리회사에서 지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비영리 오픈 AI는 계속해서 존재하며 새로운 영리회사의 지분을 일정 정도 보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는 오픈 AI의 CTO, 그러니까 총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CTO가 6년 반 만에 회사를 떠난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오픈 AI의 주요한 스타트를 하체했었던 인물들이 다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지배구조 개편이 과연 오픈 AI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UBS에서의 이야기인데요. AI가 이제 시작이다. 사실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너무 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AI 랠리에 대해서 상승 여지가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아직까지 관련한 산업이 초기 단계로 분석이 된다라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그니피센트 7, M7 종목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보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UBS가 2022년 말 챗 GPT 출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AI 랠리를 두고요. 앞으로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UBS는 AI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이 AI 인프라,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서 강력한 투자 기회가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AI 인프라 분야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말하면서 매그니피센트 7 주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에 나섰습니다. 네, 과연 누가 맡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UBS 쪽이 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한입뉴스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할게요. 메모리 여전히 좋다.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시간의 거래에서 있었죠. 시간의 거래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분기 컨센서스를 약 87억 달러 정도 매출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HBM 관련한 칩이 완전히 매진이고 AI 산업의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내용 확인해 볼까요? 네, 실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25일에요. 마이크론이 회계연도 2024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한 덕에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10% 넘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마이크론은 회계연도 2025년 1분기에 약 8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예상치인 82.8억 달러 수준이었고요. 마이크론은 HBM 칩이 완전히 매진되었다며 AI 산업의 수요가 높다고 또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도체 AI 산업 관련한 좋은 이야기들을 한일뉴스를 통해서 전달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옵션을 사기 좋을 때다. 어떤 얘기일까요?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이제 주식 옵션의 살 기회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0월 10일에는 로보택시 공개가 예정돼 있고요. 또 10월 초에는 3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발표가 되고 또 10월 말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10월 24일 만기인 콜옵션을 추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기 전에 요거를 매도하기를 이야기하는 건지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10월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술 업데이트를 포함한 이벤트를 앞두고요. 이것이 주식 옵션 거래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10월 10일 로보택시 이벤트와 또 3분기 차량 인도 실적도 발표할 예정인데 골드만삭스는 이벤트의 결과로 테슬라의 주식이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10월 24일 만기가 되는 이 콜옵션을 추천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테슬라 이야기는 앞으로 10월 들어서면서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소식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 뉴스 첫 번째 소식은요.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재소장을 제출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식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AWS, 또 알파벳의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는요. 클라우드 3대장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들 세 기업은 클라우드 산업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25일 CNBC에 따르면요. 구글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불공정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서의 경쟁을 저해했다며 반독점 재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특정 라이선스 조건을 사용해서 고객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쉽게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서버 및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제품의 영향력을 통해서 고객들이 애저 클라우드 인프라 제품 외에는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네. 이번에 구글의 공격으로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의 벌금은 얼마나 내는 거죠? 네, 연간 최대 10억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구글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공격이 예사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구글은요, 고객이 한 클라우드 공급 업체에서 다른 공급업체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라이선스 약관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연간 최대 10억 유로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구글은 보안 문제도 여기에 더해서 끌어들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관행으로 인해 고객 기업이 보안 문제에 더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책임자인 아미 자베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EU 반독점 규정을 100%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불공정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한 제한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기술의 엄청난 상업적 잠재력을 깨닫자 제한을 적용했다고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의도적으로 자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면서 이 같은 행동이 시장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소송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주가는 어땠을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현지 시간 25일 0.69% 오르면서요. 432.11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의 주가 역시 0.49% 떨어지면서 191.49달러의 정규장을 마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동차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죠. 포드와 GM의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죠. 네, 앞서서도 좀 간략하게 전달해 드렸었는데 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널리 알려진 인물인데요.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미국의 레거시 완성차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25일 CNBC에 따르면 이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포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하향했고요. 목표 주가는 16달러에서 12달러로 크게 내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GM에 대한 평가는 더욱더 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동차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동일 비중에서 비중 축소로 변경을 했는데요. 매도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목표 주가는 47달러에서 42달러로 내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이 중국과의 경쟁과 미국 내 상황 악화로 인해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망이 나빠지고 있다며 이는 포드와 GM의 주가에 압력을 가한다고 설명에 나섰습니다. 또한 중국은 소비하는 것보다 900만 대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며 이는 서구의 경쟁 균형을 뒤흔들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즉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과 미국의 재고 증가가 맞물려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담 조나스가 생각하는 전기차 쪽은 어떨까요? 네, 이 모건 스탠리는 리비안에 대한 투자 의견도 낮추면서 네. 전기차 쪽 역시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단계의 하향이 있었습니다. 비중 확대에서 비중 축소로 내린 겁니다. 목표 주가는 16달러에서 13달러로 또 상당히 낮추는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상 이 리비안에 투자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이번 리비안에 대한 등급 하향 조정은 폭스바겐을 조인트 벤처 파트너로 유치한 기술적 토대를 충족하는 데 이런 데 필요한 자율주행 차량의 자본 집약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나스는 자율주행차 비전을 실현하는 데에는 많은 투자와 자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인데요. 즉 자율주행에 대한 자본 지출이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또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6월 폭스바겐은요, 리비안에 2026년까지 최대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은 우선 10억 달러를 리비안에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이후 4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해서 리비안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당시 폭스바겐의 CEO는 이 양사의 협력을 통해 차량에 대한 최고의 솔루션을 더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우리는 기술과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네. 아담 조나스가 워낙에 자동차 쪽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발언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밤사이 주가를 많이 끌어내리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는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그러니까 미국에서 투자할 만한 회사는 거의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발언을 해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관련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GM과 포드, 그럼 리비안의 주가는 좀 엇갈렸을 것 같은데요. 네, 주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아담 조나스의 투자 의견 하향과 함께 GM과 포드의 주가는 25일 4.87%와 4.14% 하락하면서 45달러 선과 또 10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리비안의 하락폭은 더 큰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전기차 스타트업의 주가는 6.84%나 떨어지면서 11.03달러에 정규장을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